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들은 정말 누군가의 10년, 20년이 담겨있는 노하우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비 3억을 아끼고 싶다면 두 가지가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태종합건설 민경용 대표입니다. 건축비 3억 이상 아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계할 땐 몰랐는데 막상 견적받아 보니 업체마다 천차만별에 공사비가 알아서 커져 있죠. 근데 이상하죠? 같은 땅인데 누구는 억 단위로 아끼고 누구는 시작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왜일까요? 진짜로 아는 사람만 아는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비 3억을 절감할 수 있었던 6가지 방법 중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는 단순한 게 정답입니다. 요즘 건축주는 말합니다. 곡선 라인에 유리 커튼널, 외관은 딱 인스타 감성으로요. 멋있게 보이는 그 외관 뒤에 생각보다 비싼 골조와 생각보다 많은 손실이 숨어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자재 손실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현장은 매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공기가 지연됩니다. 특히 비정형 벽체, 복층 구조는 거푸집부터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까지 모두 수작업이 되고 결국 그 비용은 건축주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방형 혹은 직사각형 중심의 단순 평면 설계는 구조가 명확해서 시공 속도는 빨라지고 자재 낭비는 줄어들고 추가 공정 없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쁜 집보다 완성될 수 있는 집을 먼저 설계하라. 건축은 예술이기 전에 수학입니다. 무엇보다 구조, 구조보다 비용. 이 순서가 바뀌면 설계도는 멋지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성자재를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조용히 비용을 잡아먹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맞춤자재입니다. 맞춤 마감재는 분명 처음엔 디자인이 예쁘고 내 건물만의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택하죠. 그 선택이 비용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창호 사이즈를 단 10cm만 키워 맞춤 생산할 경우 단가가 30% 증가합니다. 외장재를 곡면에 맞추면 절단 재가공에 따른 폐기물이 증가하고 철골 부자재 사이즈가 기성 규격을 벗어나면 현장 가공 공정이 지연됩니다. 반대로 기성 사이즈로 설계된 구조는 자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가 없으며 현장 공정이 빠르고 매끄럽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성 자재 규격을 기준으로 도면을 그려야 자재 낭비가 사라지고 공사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같은 재료로 같은 집을 짓더라도 설계가 다르면 견적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땅은 정해져 있지만 땅에서 나오는 가치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들은 정말 누군가의 10년, 20년이 담겨있는 노하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용이니 저장해 두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비 3억을 아끼고 싶다면 단순한 구조, 기성자재 선택 2가지가 시작입니다. 다음 2편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전략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비 3억을 아끼고 싶다면 2가지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축비 3억 어디서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 전편에서 구조, 자재에 대해 이야기 드렸죠. 이번 영상에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감과 공정 순서까지 이 2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단위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시면 건축을 준비하시는 당신의 지갑 무조건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아끼는 방법 3번째, 마감은 실용 위주로 한다. 건축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바로 고급자재에 대한 환상입니다. 대리석, 수입타일, 친환경 원목, 특수 도장 마감. 쇼룸에서 보면 고급스럽고 사진 찍으면 감성 넘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당 수십만 원 차이는 공사비의 문제를 넘어 관리비, 유지비, 교체 비용까지 줄줄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는 자재의 가격이 아니라 오래 써도 편안한가, 지저분해 보여도 금방 닦이나, 쉽게 교체할 수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오염 저항성, 유지관리 용이성, 반복 시공 가능성 이 3가지인데요. 때가 타도 티가 안 나는 질감과 청소해도 마모되지 않는 재질, 그리고 부분 교체가 쉬운 자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급 모목 바닥은 보기에 좋지만 물 한 번 쏟으면 얼룩이 생기고 수입 타일은 깨지면 동일 제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국산 중급 타일이나
창판은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유지관리가 쉽고 부분 수선도 가능해 오히려 사용자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래가는 속을 선택하라. 마감재의 선택 기준은 감탄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3년 뒤 유지비를 결정합니다. 건축비 아끼는 방법 네 번째, 공정순서만 잘 맞춰도 절감된다입니다. 건축비에서 가장 큰 구멍, 바로 공정 간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설비 배관 시공 이후에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 타일을 다 깐 다음에 배선 추가해야겠네요. 이거 전부 재작업 플러스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 마감재 뜯고 다시 붙이면 자재는 추가되고 하자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오는 감리 지연까지 발생하죠. 특히 물이나 전기, 가스 같은 배관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1차, 착공 전에 2차, 골조 완성 후에 3차, 공정별 타이밍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 공정이 다른 공정을 밀어내면 공사는 순서가 아니라 밀고 당기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순서를 잘 맞추는 게 곧 건축비 줄이기의 시작입니다. 공정표는 단순한 스케줄표가 아닙니다. 직종간 간섭을 없애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운영표입니다. 시공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공정표 사전에 계획하셨나요? 없다면 빨간불이고 있다고 해도 디테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표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나와 있어야 진짜 계획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비를 줄이는 두 번째 전략 파트는 실용주의의 마감과 공정계획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두 가지입니다. 이걸 미리 잡으면 공사비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감리도 빨리 통과하겠죠. 실제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게 99%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뭐다? 알면 돈이 된다라는 점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축 관련 좋은 꿀팁들을 소개할 테니 구독해 놓으시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요구하신 분들은 진짜 억 단위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심하세요. 건축은 땅에 짓는 게 아닙니다. 계산 위에 짓는 것입니다. 건축비 3억을 아끼고 싶다면 두 가지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아끼는 법, 구조, 자재, 마감, 공정까지 쭉 살펴보셨죠?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건물의 층고와 부위 설계 이 두 가지만 잘 써도 건축비는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디자인 욕심과 기능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말합니다. 1층은 4m 이상 뻥 뚫려야 멋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층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시공 면적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조 부재 단면이 커지고 철근 콘크리트 물량이 폭증하고 창호 외장재의 면적도 같이 늘고 냉난방비까지 눈덩이처럼 따라옵니다. 심지어 층고가 조금 더 올라가면 승강기 규격도 바뀌고 건축 허가나 구조 검토까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1m 차이가 날 때마다 벽체의 전체 면적이 0.5%씩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가로 20m, 세로 20m, 400제곱미터일 경우에 벽체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반대로 바닥 면적이 가로 10m, 세로 40m일 경우에 바닥 면적은 400제곱미터인데 면적은 똑같지만 벽체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20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건축비 지출의 지름길입니다. 중요한 건 층고가 높다고 공간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장이라면 장비 높이, 상가라면 간판의 시인성, 창고라면 적재 효율처럼 용도에 따라 딱 필요한 높이만 확보하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이건 아예 공식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높이는 비용이다.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바로 V 설계입니다. 밸류 엔지니어링, 즉 가치공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필요 없는 건 덜고 꼭 필요한 건 더하는 설계입니다. 싼 자재를 쓰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설계죠. 창호는 단열을 따질수록 순서가 바뀝니다. 단열까지 챙기면 시스템 창호가 합리적이고 단가를 보면 PVC가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따지느냐 가격을 따지느냐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열재를 압출법 대신
발포법으로 바꾸면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크게 내려갑니다. 창호도 알루미늄 시스템 창 대신 고기밀 단창, 커튼홀 조합으로 바꾸면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은 2에서 30% 절감이 가능합니다. V 설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체 설계의 구조를 보는 눈, 부품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건 이 V 설계는 시공사나 건축사가 먼저 제안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말하세요. V 설계 들어갔나요? 대체 자재나 공법으로 비용 조정한 부분이 있나요? 이 두 질문만 하셔도 전문가가 이 부분 진짜 준비된 건축주구나 하고 다르게 대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두 전략, 불필요한 층고 욕심 줄이기, V 설계를 통한 비용 최적화. 이 두 가지는 지금껏 건축을 해보신 분들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건축은 감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기능은 유지하고 비용만 덜어내는 설계, 이게 바로 고수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신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요청주세요. 대표인 제가 직접 1대1로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V 설계 적용 사례나 견적서 샘플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견적 책임 있는 시공, 단체종합건설은 기준을 지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